오늘은 정말 긴급한 소식이 있어서 영상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9월부터 경찰이 칼을 뽑았다고 하는데요. 99%의 운전자들이 평소에 합법이라고 생각했던 운전 습관들이 사실은 불법이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드릴게요. 경기 북부 경찰청에서 끼어들기 단속을 했는데 단 1시간 만에 85대가 적발되었습니다. 85대요? 1시간의 말이에요. 단속받은 운전자들은 모두 억울하다. 이게 왜 위반이냐고 항의했지만 경찰에서는 법규상 명백한 위반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출근 시간대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단속을 했는데 파란불에 진입한 운전자가 녹색 신호에 맞춰 들어왔을 뿐인데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4만 원 범칙금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파란불인데도 말이에요. 이미 2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만큼 더 이상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도 평소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하셨던 운전 습관들이 이제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파란불인데도 불법이라고 단속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정말 황당하실 겁니다. 경찰청에서 9월 1일부터 전국에서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한 5대 반칙 운전,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 왜 갑자기 이런 단속을 하는 건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이니 운전하시는 우리 시니어분들은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알고 계셨다가 운전하는 주변 분들께도 영상 꼭 공유해 주셔서 억울한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지혜롭게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운전 방법들이 사실은 법 위반이었다는 거예요. 파란불인데 들어갔는데 왜 불법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찰청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7월, 8월에는 홍보와 계도 기간이었는데 이제 9월부터는 본격적인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평생 안전운전 하시면서 사고 한 번 안 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갑자기 이런 단속을 당하면 정말 억울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꼭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 꼭 기억하셔서 아까운 범칙금 내는 일 없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바로 꼬리물기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중에서 교차로에서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파란불이 켜져서 들어갔는데 앞차가 막혀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 말이에요. 그래서 교차로 한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이게 꼬리물기 위반입니다. 파란불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가시는 길에 교차로가 있어요. 파란불이 켜져서 들어갔는데 앞쪽이 정체라서 신호시간 내에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교차로 안에 차가 서 있게 되는 거죠. 이때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파란불이 켜져도 지나갈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꼬리물기 위반이에요. 그럼 파란불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앞이 막혀 있으면 파란불이어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교차로를 완전히 비워두고 정지선에서 기다리셔야 해요. 단속되면 범칙금이 5만 원입니다. 그리고 벌점도 10점이 부과돼요. CCTV로도 단속한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요. 우리 시니어님들도 병원 가시거나 장 보러 가실 때 이런 교차로 많이 지나시잖아요. 앞으로는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끼어들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차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으면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시니어님들이 모르는 길을 가시다가 내비게이션이 우회전하세요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직진 차선에 있다가 급하게 우회전 차선으로 끼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때 점선 구간이라고 해서 끼어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줄을 서서 기다리는 차들 사이로
억지로 끼어들면 확실히 위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실 텐데요. 미리미리 차선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목적지 2에서 3km 전부터는 필요한 차선으로 이동해 두시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 시니어님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길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음 교차로에서 돌아가시더라도 무리하게 끼어들지는 마세요. 특히 고속도로 분기점 같은 곳에서도 조심하시고요. 끼어들기로 단속되면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입니다. 세 번째는 새치기 유턴입니다. 유턴할 때도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님들도 유턴하실 때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앞차가 유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유턴하는 경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나오시는데 유턴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앞차가 먼저 대기하고 있는데 나도 급해서 옆에서 같이 유턴을 시도합니다. 바로 이게 새치기 유턴이에요. 유턴 구역선이 있다고 해서 동시에 여러 대가 유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차가 유턴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안전을 위한 거예요. 동시에 유턴하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도 혼란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새치기 유턴으로 단속되면 범칙금이 6만 원이고 벌점 15점입니다. 다른 위반보다 처벌이 더 센 이유는 그만큼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니어님들도 급하시더라도 차례차례 기다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 우리 시니어님들 중에서도 유턴할 때 이런 상황 겪어보신 분 계시나요? 댓글로 경험담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입니다. 이건 좀 복잡한데요. 우리 시니어님들 중에서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 탑승해야만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명만 타고 있으면 버스 전용 차로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시는데 9인승 승합차를 렌트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4명만 타고 갔다면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일일이 사람 수를 세어서 단속하나 하실 텐데요. 요즘은 CCTV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차 안에 몇 명이 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버스 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되면 현장 단속 시 범칙금 7만 원, CCTV 단속 시 과태료 9만 원입니다. 그리고 벌점이 무려 30점이에요.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가족 여행 가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긴급 구급차 위반입니다. 마지막은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이건 구급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응급환자 이송이나 혈액, 장기 운반 등 진짜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무시하면 위반입니다. 구급차라고 해서 무조건 긴급 주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5가지 집중 단속 항목이었고요. 우리 시니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단속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너무 까다롭다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솔직한 의견 들려주세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단속을 하는 걸까요? 우리 시니어님들 중에서는 왜 갑자기 이런 걸 단속하나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사실 이런 행위들이 작은 것 같아 보여도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해요. 특히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는 정체를 더 심하게 만들고 급제동이나 급가속을 유발해서 연쇄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새치기 유턴은 시야를 가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작은 질서 위반부터 바로잡아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니어님들은 어떻게 대처하셔야 할까요? 첫째, 급하더라도 교통법규를 정확히 지키세요. 파란불이어도 앞이 막혀 있으면 들어가지 마시고 점선 구간이어도 무리하게 끼어들지 마세요. 유턴할 때도 차례를 지키시고요. 둘째,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모르는 길을 가실 때는 미리 경로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차선으로 일찍 이동해 두세요. 급하게 차선을 바꾸려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셋째, 여유를 갖고 운전하세요.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가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억울한 과태료 내는 것보다는 여유롭게 운전하시는 게 낫죠. 이번 집중 단속은 연말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800여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요. 현장 단속과 CCTV 무인 단속을 병행한다고 하니까 정말 어디서 단속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평생 사고 없이 안전운전했는데 갑자기 이런 걸로 단속한다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젊은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나만 걸리나 하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특히 우리 시니어님들은 반응 속도가 예전만 못하시고 모르는 길에서는 더 당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세한 규칙까지 다 지키라고 하니까 운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법이 바뀐 건 아니고 단속을 강화한 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적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운전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 가실 때나 장 보러 가실 때도 시간 여유를 충분히 두시고 출발하세요. 급하다고 해서 무리한 운전하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더 큰일이거든요. 단속이 강화되어서 불편하시겠지만 결국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운전하시다가 헷갈리는 상황이 생기면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한 선택을 하세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안전한 게 최우선입니다. 오늘은 경찰청에서 발표한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내용을 정리하면 꼬리 물기, 파란불이어도 앞이 막히면 들어가지 마세요. 끼어들기, 점선이어도 무리하게 끼어들지 마세요. 새치기 유턴, 유턴할 때도 순서를 지키세요. 버스 전용차로 위반, 6명 이상 타야만 이용 가능합니다. 9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꼭 주의하셔서 억울한 과태료 내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운전은 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급하더라도 여유를 갖고 질서를 지키며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교통법규 강화에 대해 우리 시니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운전하시는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로 끝까지 시청 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시니어님들 화이팅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항상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